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기출문제 32번째 영상이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중에서 권리금 보호 규정에 대한 부분이 판례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는 아마 요 권리금 보호 규정에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권리금 보호 규정 내용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판례는 좀 몇 가지 좀 추가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적용 범위죠. 자, 일단 모든 상가 건물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을 9억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서울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9억입니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민법 규정이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적용해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데 뭐는 없냐면 우선 변제권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권은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적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적용된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하게 된다는 규정 적용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법이 적용되고, 특히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 차단 기간 보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법정갱신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적용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 최단 기간은 몇 년을 보장하냐면 1년을 보장한다. 그렇지만 특색이 있는 것은 임차인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언제 갱신을 요구하게 되냐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가는 10년이 보장되는 꼴이죠. 그렇지만 최단 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이죠. 다만 이러한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통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정확하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몇 기요? 3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서로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나 무슨 과실입니까?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이죠. 자, 철거하거나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언제 통지해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에게 재건축이나 철거 계약을 고지했고, 또 어디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합니까?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법정갱신입니다. 요건이 좀 특이한데 임대인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어요.
임차인에 관한 요건은 없습니다.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이냐면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하면 상가 건물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액 청구는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요. 한 번 증액했으면 1년에 또 증액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죠. 자,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종료 전 6월부터 종료시까지요. 종료 전 6월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면 안 되냐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아버리거나, 자, 원래 권리금은 누가 받는 거냐면 임차인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줬는데 임대인이 지가 받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방해하거나, 아니면 신규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에게 차임을 너무 비싸게 부르거나 보증금을 너무 비싸게 요구하거나, 마지막으로 신규 임차인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 건물을 임대하시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지 않으려면 만료 전 6월부터 종료 사이에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줘야 돼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가지고 임대인과 계약을 성립시키고 그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면 되는데,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하면 되는데 임대인이 그것을 방해했어요. 어떻게 방해했느냐?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가 권리금을 받든지, 아니면 저한테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신규 임차인에게 너무 비싼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 이런 거죠. 자, 근데도 만약에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 첫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신규 임차인, 새로 사업하기란 분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원래의 권리금 중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판례를 몇 가지 추가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잠시 광고 좀 보시죠.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그냥 채공 기출문제부터 들어갑니다. 대표 예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1번, 갑은 을소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을 2009년 6월 1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거죠. 자, 옳은 걸 찾는데 1번 보시면 X건물의 2009년 4월 6일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됐어요. 그럼 가등기는 요 순위를 보존해 주잖아요. 병이 같은 해 6월 19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요 본등기의 순위는 4월 6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상가 임차인은 6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6월 10일이구나. 6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니까 6월 11일 날 대항력을 취득했겠죠. 그래서 가등기보다 늦은 거죠. 갑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다시 한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따라서 이 가등기는
4월 6일이고 지금 요 갑의 상가 건물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은 6월 11일 0시니까 가등기가 빠르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갑이 임차 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됐어요. 공장도 영리 목적이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등이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을 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러면 정하지 않으면 최단 기간이 1년이 보장되니까 1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은 2009년 6월 1일이니까 2010년 6월 1일이겠죠. 최단 기간이 몇 년? 1년. 따라서 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년 5월 30일이 아니라 2010년 5월 31일 자정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죠. 4번, 갑이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어요. 자, 파손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죠. 따라서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하는 거 물론 가능하고요.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X죠. 5번인데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이외의 매월 5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100 하면 어쩌? 50만 원에 갑자기 아무튼 50만 원 곱하기 100 더하기 1,50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소액 임차 보증금이 아니에요. 따라서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갑은 보증금은 1,500만 원 대해서 다른 물권자의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다. X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차는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는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하고요.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는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요. 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답이 지금 5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으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1번입니다. 2번입니다.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4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갑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을은 갑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지만 3기분의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죠. 2번, 임대 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맞죠? 최단 기간 몇 년을 보장합니까? 1년을 보장하니까.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요. 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주택 임차인도 상가 건물 임차인도 인도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집 비워줄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갑의 건물 명도 의무의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의 X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배당 요구 종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장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전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우선 변제받지 못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주택은 그런 일이 결국 발생하지 않는데 상가 경우는 가끔 돈도 받지 않았는데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언제까지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됩니다.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의 대항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존속할까요? 여기서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선순위. 그러면 상가 임차인보다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 임차권이니까요.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항력을 갖추려면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죠.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니까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도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상가 건물이 아니란 얘기고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옳은 질문은 2번이 되네요. 3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X. 상가 건물을 최단 기간을 1년을 보장하죠. 4번.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개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상가는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잖아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5번.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인 거죠. 따라서 이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민법은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죠. 자,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니까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 소멸한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2번이 되네요. 4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소나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가 언제죠? 종료한 날로부터죠.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3년 돼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쉽게도 출제가 됐습니다. 5번입니다. 갑은 2020년 2월 10일 을소의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9억 월세 100만 원의 임차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질문 틀린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환산보증금이 9억이 초과됐죠.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인가요? 1억. 그 다음에 보증금을 9억 합치면 뭐죠? 10억입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10억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돼야죠. 다만 예외적으로 1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합니다.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을 정했어요. 그러면 6개월인 겁니다. 따라서 갑도 을도 6개월의 임대차 기간을 추정할 수 있으니까 을은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추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을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는 거죠. 3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첫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갑은 X 건물의 소지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적용되는 임차권이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대항력은 인정해 주지만 뭐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5번 X 건물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제가 앞에 정리해드렸죠. 6번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그 임차인 주소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자, 29의 문제인데 이게 출제되기는 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죠. 기억, 임대차 목적물을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아니고 밑에 나와 있지만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여기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은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 있어요. 니은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디귿번 임단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리을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이 선택한 원래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계약 못하겠죠? 거절할 수 있으려면 그 권리금을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이미 지급했어야 되겠죠?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요 니은 디귿 리을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고, 기억은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요? 1년 6개월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올해는 이게 나오기 어렵고 다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겠죠. X입니다. 그죠? X.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X. 죄송합니다. 2번. 임차인이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로 전부가 파손이 됐는데 더 이상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할 수 없는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수는 없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임차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전체 임대차 기간이 7년이 아니라 매죠?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4번 임대차가 종료하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다 신청합니까?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법원에다 신청해야 되겠죠.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X죠. 묵시적 갱신되면 또다시 몇 년입니까? 1년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는데 통고하면 몇 개월이죠?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문제까지 연습하시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음 강의는 어디로 갑니까? 집합건물법으로 갈 겁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